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사실 자율신경실조증으로 혹은 공황장애, 이런 범불안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이제 많이 내원해 주시고 문의도 주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비용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은 어떤 약이고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혹은 복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끊는 방법, 단약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해서 약물 시리즈를 계속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 약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bin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죠. 인데놀이라고 하는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오늘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약은 제가 기존에 신경과에서 처방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 혹은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 환자분들한테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이 심하면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인데놀, 프로프라놀 이 성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방되는지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이게 왜 공황장애랑 자율신경실조증에 쓰이는지, 그리고 계속 복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데놀은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교감신경은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구분되는 전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감신경의 베타 차단제로 분류됩니다. 이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자율신경이 과하게 흥분됐을 때, 몸이 흥분되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답답해지고 빨리 뛰게 되잖아요. 그때 이 심장과 혈관이 반응하는 이런 쪽으로 이 베타의 혈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좀 억제하는, 완화시켜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베타 차단제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왜 처방을 받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특히 교감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장이나 각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한 스트레스랑 과로, 수면이 부족해지고 혹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생기고 카페인 같들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두근거림이나 몸이 너무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인데놀이라는 약물은 심장에 전달되는 교감신경의 자극을 줄여서 심박수를 줄여주고 덜 두근거리게 해주고, 막 손떨림이랑 이런 떨림 증상들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황장애에도 막 두근거리고 이렇게 발작이 나타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때도 자율신경 실조랑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에서, 마찬가지로 인대놀이 이 공황장애 자체를 없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나타난 이 결과물을 조금 정리해주는 약물로서 신체 증상을 줄여주는 약물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꼭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불안 증상, 발표 불안, 면접 불안, 혹은 긴장성으로 두근거릴 때 이럴 때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에 또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자낙스, 데파스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물이거든요. 좀 어려운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뇌 신경이 과하게 흥분될 때 이것들을 확 낮춰주는, 급속도로 낮춰주는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이렇게 불탄 상태라면 불을 꺼주는 약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데놀은 조금 더 한 분지, 특히 교감신경에서의 말초 반응, 특히 심장 쪽과 말초 반응에서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떨리는 반응들을 조금 줄여주는 약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조금 좁은 약물이죠. 계속 이렇게 복용해도 괜찮나요? 여쭤보시는데, 이 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복용할 시에 섬액 증상, 어지러움, 피로감, 혹은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료진과 상담하에 단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계속 복용하는 것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약을 복용할 때 좀 나은데 자꾸 증상이 왜 반복되고 재발되냐? 왜냐면 자율신경실조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심장 두근거림만 증상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원인은 사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졌다거나 혹은 공황 발작에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면이 불균형적인 게 있고, 머리가 멍하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목 어깨가 긴장되고, 흉곽 움직임이 불편해서 호흡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슨 심장 두근거림을 줄어들게 할 수는 있지만 몸 자체가 회복 모드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해결해주지만 원인 제공까지 청소해주진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요. 첫째로는 구조적인 접근이에요. 신경절들이 자꾸 몸이 긴장되고 압박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압박이 생기거든. 이 압박된 부위를 풀어주는 시술을 진행하고요. 기능적으로는 자율신경이나 공황장애도 어찌됐건 내 몸이 과하게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잘이 잘 되게끔 체질의학적으로는 체질한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경절에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는 도침요법, 일자형의 칼날을 가진 도침인데 이것을 통해서 신경절 압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면 등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소화가 안 되면 견갑 쪽이랑 등 한가운데가 아파서 등을 두드리게 되잖아요. 또 두드려주면 소화가 되고 트림도 나오고 혹은 채기가 있을 때 두드려주면 풀리죠. 그래서 그거를 압박을 풀어주는 도구로서 방금 표현드린 도침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혹은 소화기랑 전체적으로 전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인데 미주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도구로서도 도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가 한의학적으로는 배수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들이거든요. 이 혈자리들의 도침을 사용한 뒤에 약침, 체제 기반의 약침을 사용함으로써 회복 재생을 체제별로 만들어줍니다. 이 약침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몸이 되게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스네피 주사의 원리랑 비슷한데 스네피 주사는 포도당이나 혹은 리도카인 등의 이런 약물을 사용한다면 한의원에서는 체질 기반 약침을 해당 부위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진맥하에 체질을 진단해서 체질 전공의가 진단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체질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맥하에 진단을 해서 이렇게 체질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자를 회복시켜서 몸 자체가 회복 조건을 만드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둡니다. 즉슨 결과물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인대놀은 결과물을 해결해주는 특히 심장 두근거림을 잡아주는 혹은 떨림을 잡아주는 약물 중에는 좋은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로 결과물을 해결할 뿐 원인을 제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것들, 신경절의 압박, 기능적인 것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이 반응들을 조절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자율신경과 체질의학적으로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